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의 여러 가지 이슈를 패널과 함께 얘기해보는 이슈타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슈타파에서 울산의 가장 핫한 이슈를 뉴스에서 자세히 얘기하지 못한 문제를 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울산매일신문 김진현 편집이사와 함께합니다. 김진현 이사는 기자이면서 시인이고요. 또 최근에는 울산의 선사시대한 책도 냈습니다. 기자 생활이 32년째인데 경상일보, 울산신문 거쳐서 현재는 울산매일의 편집이사로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방송 한번 하기를 저 바랬습니다. 네. 화려한 경력으로 보면 지금 사장하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사장하면 뭐합니까? 신문사에서 기자가 최고지요. 과찬이시고요. 저는 뭐 사장 이런 깜냥도 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기자고 마지막까지 기자일 겁니다. 이야, 이 뭐 얘기가 제 이가 잘 안 맞는데 좀 제 얘기 좀 의미 좀 살려주십시오. 예. 자, 김 이사께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격조 높은 기사를 많이 써오셨는데 오늘은 최근의 이슈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이 지금 한 목소리 되고 있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를 구성해보자는 아이디어는 송철 울산시장이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역균형 뉴딜의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최근에 울산시에 뭐 본부인가요? 뭘 설치했다는 새로운 기사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오늘 주제가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 아닙니까? 예. 이 부분은 사실은 뭐 꾸준히 한 2년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네. 됐던 부분인데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를 1년 앞두고 네. 조금 속도가 빨라지는 느낌입니다. 음. 그리고 이 울산시가 이 지난 월요일 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동 추진단을 만든다는 내용을 공식 발표를 했는데요. 예. 이 발표 시기가 조금 느닷없습니다. 느닷없어요? 네. 어. 왜냐하면 이 회의는 지난 13일 날 열렸거든요. 네. 예. 보통 이 같은 좀 중요한 회의가 열릴 때는 이제 미리 보도자를 내고 회의를 한다, 내용이 어떻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13일 날 이 회의를 하고는 이제 주말을 지나서 월요일 날 예.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것도 내용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음. 이 부산, 울산, 경남이 이제 추진하는 동남권 메가시티 이 합동 추진단을 구성했고 예. 조직은 부산시에 두고 실무 사무실은 울산시에 두고. 둔다. 이런 아주 깊은 내용까지 이렇게 발표를 한 거는 굉장히 좀 타이밍을 조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은 어떤 성격의 기구인가요? 동남권 메가시티는 수도권 가미라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부산광역시 그리고 경상남도 예. 서로 연계해가지고 공간을 압축하고 혁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부울경의 가치를 높이려는 전략입니다. 좋아요. 예, 쉽게 말해서 이렇게 동남권에 또 하나의 수도권을 두자 예.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네. 이 추진단은 이런 어떤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을 준비하는 전 단계 준비기구다. 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 이제 울산, 부산, 경남이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변방도시가 아니라 지도를 이제 거꾸로 놓고 보면 서울도 뭐 지방 아닙니까? 얼핏 이런 주장이 도발적인 듯하지만 느낌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네. 송철우 시장이나 김경수 경남지사나 뭐 대통령과 교감 없이 이런 거 추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주장이 건의 차원인가요? 아니면 추진 동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나요? 네, 사실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뭐 부산, 울산, 경남만 이 어떤 뭔가를 메가시티를 만들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예. 사실은 대구, 경북, 예. 또 이제 전라권, 충청권 다 이렇게 메가시티를 만들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 바로 수도권 가미라입니다. 예. 이 수도권 가미라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얼마나 심각하냐면 한 인구 2,500만 명 이상, 예. 그러니까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집중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네, 것이고요. 그럼요.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100대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100대 예. 기업. 예, 예. 100대 기업 가운데 과연 얼마나 수도권에 몰려 있을까요? 70%? 60%? 뭐 한 7, 80%도 80%? 많은데 예. 지금 92% 정도. 그 정도예요? 뭐 거의 다입니다. 이야, 거의 다가 지금 심하다. 그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보면 되고요. 예.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뭐 GRDP라고 합니다. 예. GRDP. 예. GRDP 같은 경우에는 지역 내 총생산. 지역 내 총생산이 어려운 얘기 쓰지 마세요. 좀 이런 데서는 약간 아, 전문가급인 용어도 한 번씩 필요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05년도에 대비해서 지금 부울경이 한 2.5% 하락을 했거든요. 예. 근데 수도권은 같은 기간에 한 2.6% 상승을 올랐어요?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울경에서 빠진 것이 수도권에서 올라갔다 이렇게 봐지고요. 예. 또 하나 굉장히 소비의 척도인 그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 아니십니까? 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경우에 한 72%가 수도권에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화 현상 굉장하고요. 예. 또 하나 미래를 바라보는 부분에서는 더 심각한데 예.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예. 스타트업 기업 같은 경우에 100대 스타트 기업, 아니 100억 이상을 투자받는 스타트 기업. 예. 이 스타트 기업이 한 그 149개 정도가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몇 %가 있는 겁니까? 거의 답니다. 거의 다? 149대 아. 13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예. 149개가 수도권이고 나머지 13개가 지방인데 13개가 예, 그러니까 그것도 부울경이 아니고 예. 부울경, 대구, 경북, 나눠- 전라, 충청 예. 다 합쳐서 13개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거의 비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인데다가 뭐 이게 뭐 거의 92.5%가 수도권에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역 간 양극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당연히 지역으로서는 이걸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대로 있다가는 주저앉는 게 아니고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네. 뭔가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이런 메가시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인재의 유출입니다. 예. 뭐 들어보셨겠지만 벚꽃 피는 순서대로 지방 대학들은 다 죽는다 이야기 들어봤지 않습니까?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요. 뭐 벚꽃은 지금 다 졌지만 예. 남쪽에서부터 이제 지방 대학들은 다 이제 무너진다는 이야, 겁니다. 실제로 예. 지금 뭐 대구 경북에 대학들이 올해 신입생을 못 채운 대학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뭐 그래. 가까운 부산에도 여러 명이 예, 있고 예. 그동안 탄탄했던 울산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좀 예술대학에서 신입생을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한 뭐 부산, 대구, 울산, 광주, 마산 이런 데서 고3 학생들이 3만 명 이상이 예. 수도권 급행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갑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이 메가시티 추진이 자구책으로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이제 얘기가 됐는데 앞서 지적하신 광역교통망이 좀 우리 울산에 그렇게 뭐랄까 좀 부실하다는 점 이런 걸 우리가 또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광역철도망을 연결하는 계획이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울경의 경우에는 교통망은 좀 부실합니다. 사실은 예. 부산과 울산 이쪽은 예. 뭐 고속도로도 놓아지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울산에서 김해나 예. 마산 쪽으로 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도로밖에 없는 거고 철도도 없거든요. 예. 철도가 있다 한들 예. 지금 뭐 목포 가는 기차를 타고 진짜 하세월입니다. 가는 예. 시간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은 굉장히 뿌리가 같다는 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조선업이라든지 석유화학, 정유, 그리고 자동차 산업, 정밀기계 이런 부분에서 예. 굉장히 밑바탕에서부터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부울경이기도 합니다. 예.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그 열악한 강력 교통망을 갖고 있지만 네. 생활권 단일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강력 교통망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이번에 4차 국토 뭐 철도 계획망에 예. 부울경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이 발표된 걸 보지 않았습니까? 봤습니다. 그 내용이 좀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내용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요 그림에 뜨 있는 부분하고 연계해서 한번 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그 어떤 선결 과제인 예. 울산의 그 KTX 울산역 그리고 양산 웅상 부산 노포 간의 광역철도 노선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경남이 건의한 김해 그 진영에서부터 양산 북정 그리고 울산 KTX 간 광역철도 노선 역시 계획에 반영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울산 KTX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거동, 웅상, 양산 북정, 용당 이쪽 그리고 부산의 노포동, 양산 북정과 울산역을 순환하는 이른바 울산 순환선이 어떤 그림이 그려진 상태입니다. 예. 이 순환 노선에 바로 또 양산 북정과
김해 신녕 간의 광역철도가 또 끼어듭니다. 예. 이것이 끼어들므로 해서 울산과 경남 간의 거리도 굉장히 빨라집니다. 예. 예. 지금 저 동네 이름이 하도 많이 나와서 철로만 그림이 잘 안 그려지는데 그래서 도표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해가 쉽게 말이죠. 네. 몇 시간 걸리던 게 얼마로 단축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보시면. 예, 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이 도시철도가 완전히 이제 갖춰지게 되면은 예. 예를 들어 부산에서 울산까지는 지금 한 72분 걸리던 것이 한 60분, 1시간대로 좁혀지고요. 아. 또 김해에서 울산까지는 한 1시간 반 이상, 135분 이상 걸렸는데 야, 이것이 무려 37분으로 줄어듭니다. 획기적이네요. 네, 획기적입니다. 예. 이동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 광역철도망 계획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 교통안의 최대 수혜자는 한가운데는 김해시라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울산은 조금 애매한 상황에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두 번째 그 그림을 한번 띄워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두 번째 그림을 띄워보면 이 부분에 이제 그 가덕도 신공항 접근 철도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울산과 서부 경남의 진주 예. 그리고 가덕도 부산 이쪽의 철도망이 쫙 그림으로 그려지는데요. 예. 그 중간에 이제 김해. 김해가 있습니다. 예. 김해가 있는데 이 사실 울산 순환선 그리고 이제 신공항 관련된 철도 연계선 이런 것이 다 완성되면 제일 핵심적인 가운데 김해가 있기 때문에 있고.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근데 이제 사실은 또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메가시티 이런 부분을 조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걸 조성하는데 부산과 대구의 어떤 주도권 싸움. 그러니까 부산은 경남하고 울산을 묶어서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로 발전해 나가려고 하고 예. 대구는 예. 또 대구 그리고 경북 거기에다가 울산을 가능하면 끼워넣으려고. 울산을 넣으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나쁠 거 자꾸만 없죠. 부회를 하는 거죠. 예. 울산에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예. 울산으로서는 이 스탠스 자체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환경 과거로부터 이어내려오던 친연성 이런 것들을 보면 대구 경북과도 조금 무관하지 않거든요. 예. 이게 놓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울산으로서는 참 애매한 입장인데 예. 그렇다고 해서 선뜻 어느 한쪽 편을 들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자칫 이제 좀 시기를 놓치거나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네. 잘 알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 놓치면 좀 못 이상이 된다. 그래서 덜러리가 되는 거죠. 음흠.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상황이 분쟁을 벌이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미중 분쟁의 중간에 모호한 처지인 우리 한국의 입장과 우리나라의 입장과 비슷한 상황이랄까. 국제공항 때 가덕도냐 밀양이나 할 때도 우리 입장이 좀 그랬는데 이 문제도 이제 형국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김경수 경남지사 같은 분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는데 1단계로 부산과 경남이 먼저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울산은 적절한 시기에 2단계로 통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야기가 예. 그에 가지고 있는 함의, 그러니까 숨은 뜻이 굉장히 있는데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또 하필이면 이제 지난 4.7 지방선거 이후에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동남권 메가시티는 사실 오거돈 시장, 예. 김경수 시장, 예. 그리고 송철호 시장. 예. 이 세 분이 다 더불어민주당 그렇죠, 아닙니까? 이 세 분이 이제 마주 앉았을 때는 예.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상황이 이게 달라졌어요. 이제 오거돈 시장이 직위에 물러나고 또 4.7 선거로 인해서 이제 국민의힘 박영준 측에서. 국민의힘 부산시장이 들어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러게요. 이상해지니까 김경수 지사가 바로 이제 부산시를 향해서 야 울산은 일단 좀 제껴놓고 부산하고 우리하고 먼저 손잡아가지고 리딩 도시로 나가야 된다. 예.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금 뒤집어 놓고 보면 김경수 지사의 본심, 어쩌면 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본심 이런 것들도 좀 드러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예. 자칫하다가는 우리 송철호 시장님이
좀 주도권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예. 리딩 도시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제 가덕도 신공항 얘기 어쨌든 이것도 이제 메가시티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공항도 울산은 어정쩡한 입장 아직 계속 견지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떤 결정했습니까? 예. 지금 신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송철호 시장님이나 울산시 의회, 울산 상공회의소 모두 다 명확합니다. 예. 다 찬성하고 있습니다. 찬성해요. 네, 찬성하고 있고 예. 다만 이제 그 국민의힘 예. 야당 쪽에서는 이게 뭐 반대하려니까 좀 어정쩡하고 당론이 또 그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다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반대할 수는 없지만 또 우리 것은 챙기자 하는 좀 조건부 입장, 예.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조건을 이제 우리 그 야당에서 걸었는데 그 조건이 뭐죠? 조건이 뭐냐면 일단은 그 연계되는 교통망에 대한 예. 조건입니다. 아까 뭐 광역철도망 이야기할 때는 울산 순환선이라든지 뭐 서부 경남하고 울산을 잇는 거라든지 예. 아니면 부산과의 어떤 철도망을 까는 부분 이런 것들은 가덕도 신공항과 직접적인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철도 이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되는 아까 저 두 번째 그림에서 나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그림에 보면은 울산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연결되는 그 노선이 예.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예. 이 계획이 되어 있는 노선의 어떤 그 철도 자체를 예. 고속 철도화하자. 예. 그러니까 뭐 시속 지금 막 150km 이런 걸 250km 이상으로 네. 고속 철도화 KTX 수준으로. 네, KTX 수준으로 고속 철도하자. 아. 그래야만 예. 울산에서 출발해서 가덕도까지가 1시간대로 좁혀진다. 예. 만약에 그런 게 깔리지 않는다면 예. 지금 뭐 2시간 아니면 2시간 반쯤 걸릴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뭐 울산에서 출발해서 인천신공항까지 가는 인천공항까지 가는 게 뭐 별반 다를 게 뭐 있느냐.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 교통 인프라에 대한 부분을 좀 확실하게 네. 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예. 울산으로서는 가덕신공항에 무슨 큰 메리트가 있느냐. 네. 뭐 득보다 예. 뭐 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이런 네. 이야기들이 이제 예. 야당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얘기, 필요한 얘기를 한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맥주 장사하다 보면 오토바이 넘어져서 맥주병 깨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맥주 장사 안 할 수 없지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가덕도 신공항 그렇게 됐고요. 메가시티 방향 설정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 메가시티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울산의 입장에서는 네.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네. 전제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메가시티를 왜 해야 되느냐 네. 이거거든요. 메가시티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하겠습니까? 예. 이건 설명해서 앞에 했죠. 네. 시민들이 네. 잘 살기 위해서 보다 그렇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이건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 실장님 알다시피 지금 울산의 인구가 어느 정도 빠져나갑니까? 예. 엄청나게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네, 지금 1분기의 통계를 보면은 5,500명이거든요. 예. 5,500명이면 전국의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고입니다. 예. 가장 많이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줄어들 것이냐? 음. 아니거든요. 지금 울산의 인구 감소, 인구 유출 현상은 어쩌면 더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메가시티를 하게 되었을 때 예를 들어 도로망이나 철도망이 쫙 잘 깔린다.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더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유출을 막기 위한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 메가시티라는 게 굉장히 울산으로서는 위험스럽다. 예. 이런 우려를 할 수 있거든요. 예.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송철호 시장님 같은 경우에도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신경은 당연히 써야 되고, 예. 송철호 씨한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역 언론이시니까 조언하실 말씀이 있다면. 그러니까 울산의 실익을 네. 최대한 챙겨야 된다. 예. 여기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가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어떤 부분이냐면
울산에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않고 모여들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예. 예를 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울산시 정책자문위원이신 뭐 황상근 교수님께서는 예. 좋은 안을 내놓았더라고요. 네. 어떤 안이냐면 이제 부산의 공대 같은 경우, 예. 부산의 뭐 공대 중에는 원자력, 조선 이런 과 특화된 학과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울산으로 유치하자. 예. 울산을 가져오자. 네. 그래가지고 이 부산에 있는 좀 뭐 이런 그 인재 인프라들을 울산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예. 울산의 학생들이나 울산의 젊은 층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만들자. 예. 뭐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좋은 얘기예요. 예, 좋은 이야기입니다. 예. 결국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그러니까 싱크탱크가 하나 있음으로 해서 사람은 모여듭니다. 예. 물론 뭐 병원도 있어야 되고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고 좋은 것들 뭐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학입니다. 예. 대학이 하나 더 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오자. 예. 그리고 또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여러 가지 밑그림을 많이 깔자. 네.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어떤 거냐면 울산에서 미처 챙기지 못했고 챙기지 않았던 부분들을 예. 좀 이번 메가시티를 통해서 갖추어 놓자. 그게 이제 시장님이 하셔야 될 부분인데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실생활에 예. 유익하고 좀 좋아지는 것인가. 예. 이런 부분들을 이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예. 느껴야 되거든요. 네. 못 느끼면은 이건 그냥 뜬구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치면서 쓴소리 한마디로, 김진영의 쓴소리 한마디로 정리하죠. 예, 메가시티 문제는 수도권 가미라에 대응하는 지역의 자구책인데요. 예. 문제는 여러 번 시도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부분은 강력단체 간의 이해, 예. 그리고 정치적 덕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뭐 좌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치인들의 책임, 아니면 시장이나 도지사의 책임,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장들의 이해 덕실보다 지역민들의 생존이 문제라는 점이 핵심인데요. 예. 이 핵심에서 조금 더 근원적인 부분을 짚어가지고 한마디로 문장을 만들려면 김경수 도지사님, 울산은 동남권의 덜러리 도시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예. 임팩트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오늘 이슈타파에서는 동남권 메가시티에 대한 여러 얘기를 나눠봤고요. 울산매일신문 김진영 편집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